정부 국방예산 6.9% 늘려 43조 원 북선제 타격 미사일 방어 3축 체계 2020년대 초반 조기 구축 나서 장사정포 제압할 유도탄 개발도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핵심 전략으로 꼽는 현무 미사일을 개발 양산하는 데 5천억 원을 투입하는 등 43조 12만 77억 원 규모의 내년 국방예산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2018년 도 국방예산안은 2017년 예산보다 6.9% 늘어났다. 2009년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났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 간 긴장이 고조돼 국방예산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은 4.0%였다. 정부 소식통은 현무사업 예산안을 당초 계획보다 늘려 5천억 원으로 잡았다며 이는 세출체계를 가급적 빨리 구축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 24일 사거리 800km 현무-20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 동영상을 29일 공개했다. 실전 배치에 앞서 마지막 시험 발사를 한 현무시 미사일은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 세척체계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을 말한다. 내년 국방예산안은 세출체계를 당초 목표인 2020년대 중반에서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 완성하려는 대중점을 두고 짜였다. 전체 방위력 개선비의 약 31%인 4조 3,003만 59억 원이 세축체계 구축에 쓰인다. 현무 미사일은 킬체인과 KNPR의 핵심 자산이다. 미사일은 다른 무기체계에 비해 사거리가 길면서 탄두의 위력이 세고 신속한 공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현무는 탄도미사일인 계열과 순항미사일인 3계열로 나뉜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 24일 시험 발사한 미사일은 현무-2와 현무-1이다. ADT 측은 실전 배치를 위해 실시한 마지막 시험 발사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이들 미사일은 양산에 들어간다. 특히 ADD가 공개한 현무-2B는 북한의 갱도 지하시설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관통 탄두를 달았다. 유사시 산속조합원에 몸을 숨길 것으로 예상되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 지휘부를 노려 만든 무기다. 군 당국은 현무 미사일의 정밀유도 능력을 키우고 북한 장사정포를 제압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 유도탄도 개발할 예정이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돼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이 풀릴 경우를 대비한 준비도 해 놓기로 했다. 또 킬체인의 듄을 달기 위해 정찰위성과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도 도입한다. 한편 국방부는 군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군복무 중인 장병의 월급은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30% 수준인 40만 5,700원으로 오른다. 군복무를 하더라도 과학기술 자격증을 따거나 원격 강좌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들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또 현재 전국에 89개로 운영 중인 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출처 2019년 현무 미사일 개발 양산에 5천억 원 투입이 북한 장사정포 무력화를 위해 개발된 국산 무기. 북한군이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의 전력 중에서 사용 확률이 높으면서 충격이 큰 것이 바로 수도권 불바다 위협의 수단인 갱도형 장사정포들입니다. 북한은 휴전선 북쪽의 사정거리 54에서 65km에 이르는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342문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은 이를 공동화시켜서 대화 역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약 5,000발이 포탄을 사격할 수 있는 북한군 장사정포들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타격해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나 미국은 선제 공격을 금지하고 있기에 평시에 먼저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100%는 아니라도 북한군의 장사정포가 불을 뿜는 것과 동시에 타격을 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가 바로 공대지 무기입니다. 공대지 무기는 1991년에 발발한 걸프전 당시 미군 전투기가 이라크의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장면이 전 세계의 TV를 통해 그 위력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양한 공대지 무기가 개발되었으며 사거리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거리가 늘어나면 위협지역 밖에서 무기를 발사하기 때문에 그만큼 전투기의 생존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2010년 11월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태 당시 출격한 공군의 F-15기가 북한 방사포 진지에 대한 공격을 주저했던 이유는 전진 배치되어 있었던 북한군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전투기가 격추될 가능성이 존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도입한 공대지 미사일이 바로 타우루스입니다. 사거리가 약 500km에 달하는 타우루스는 원거리 작전에 유리하며 종심이 긴 전장에서 운용성이 탁월합니다. 또한 관통력도 뛰어나 지하의 견고한 표적을 비롯해 강화 콘크리트 구조물 등 북한 지하 군사시설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우루스를 북한 장사정포나 해안포를 타격하기에는 가격이 한 발당 20억 원으로 너무 비싸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타우루스를 운용할 기체는 F-15K뿐입니다. 우리 공군이 운영하는 핵 X-86 계열은 타우루스를 굳이 운용할 이유가 적고 비용 문제가 있어서 통합되지 않았으며 또한 향후 도입할 F-35 또한 타우루스를 통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타우루스는 김정은 집무실 등 북한 지휘부 건물과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와 LIG넥스원은 우리 공군의 요청으로 2013년 2월 14일부터 수도권을 노리는 전용문에 달하는 북한 장거리포가 배치된 김도영 진지의 입구를 폭격하기 위한 GPS 유도폭탄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가성비가 매우 우수한 한국형 유도단 KGB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KGB 한 발당 가격은 1억 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공군이 운영하는 파바의 -2는 11억 원 슬램을 23억 원으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KGB는 JDM과 마찬가지로 GPS-INS 복합유도 방식이지만 최대 사거리가 30km인 JDM과 달리 활강 날개를 달아서 최대 사거리가 100km로 JDJ보다 3에서 4배가량 길어대공 미사일 전투기 등으로 구성되는 북한군 방공전력의 요격권 밖에서 안전하게 지상 표적을 공격이 가능합니다. 목표물과의 오차 범위는 3m 내외, 또한 JDM은 투하 후 경로 변경이 힘들지만 KGB는 충분히 경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KGB에는 항공전자 체계와의 통합이 필요 없어 F-4 같은 구형 전투기에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군의 포병이 단독으로 북한 장거리포에 대응하는 것보다 KGB까지 장착한 우리 공군이 합세하는 것이 북한 장사포 전력을 제거하는 데 훨씬 빠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갱도 진지 입구가 북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포병 전력만으로는 완벽히 타격하기 힘들기 때문에 KGB가 북한 쪽으로 비행하다가 다시 경로를 틀어 남쪽으로 진입하여 북한 갱도 입구를 타격해줘야 합니다. 또한 합동공격을 하게 되면 우리 포병이 대응복력 후 재장전하는 공배까지 공군이 완벽하게 메워질 수 있습니다. 북한군이 사용 중인 러시아산 무선교란 장비 R-330Z 히치. 지금까지 우리 군은 전무연장 로켓이나 현무순항 미사일까지 상업용 GPS를 사용해 왔는데 이는 북한의 GPS 교란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의 GPS 교란 장비는 러시아제 장비로서 차량 탑재형으로 유효 방해 거리는 100km이며 최근에는 우리나라 전역을 거의 커버하는 400km 고출력 방해 장비도 러시아에서 수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 KGB는 미군용 GPS를 장착하지 못하고 상업용 GPS를 달아 북한의 전파 교란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적 교란 발생 상황에서도 임무 성공 보장을 위해 미국 정부에 협력을 요청했고 미국은 북한군 GPS 교란에 대응이 가능한 군사용 GPS 수출을 승인하면서 올해부터 생산되는 KGB에는 군용 GPS를 탑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총 200발이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3. 현존 최강의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춘 이스라엘. 1980년대까지 북한은 주로 공비나 간첩 침투로 우리나라를 도발했지만 1990년대 이후부터는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위협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확실한 대응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최소한 9개의 여단에 1600발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경우 북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방위에 15년 동안 약 20조 원을 투입하였으며 일본 주요 도시별로 탄도미사일을 2회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본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탄도미사일 방위를 위한 무기체계 대부분을 미국으로부터 구매하였으며 미국과 공동 개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요격하려면 명중률이 70%는 넘어야 되지만 우리나라에 배치된 패턴은 탄도탄 요격 성공률이 40%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택시로 개량을 시작하였고 개량 작업이 완성 단계에 도달하여 올해부터 청와대를 방어하기 위해 서울 강북 지역부터 추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대중반까지 한국형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완성해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포착해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구상하고 있는 요격 미사일 체계는 모두 직접 타격 방식입니다. 확실히 북한 탄도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지만 한반도의 중심이 1000km에 불과하고 대응 시간이 5분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와 자주 비교되었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국의 환경에 맞는 미사일 및 방사포 요격 체계를 거의 완성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과 패트리어트 팩3 미사일 그리고 에로우 미사일이 요격을 만난 영역 사이를 담당하는 무기체계로 다윗의 돌팔매를 개발했습니다. 다윗의 돌팔매는 100m에서 296km 거리에 적게 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최고 요격 고도는 40km에 이릅니다. 성능 테스트에서 100% 격추 성공률을 보였으며 2016년 3월부터 실전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돌팔매는 로켓포 전투기탄도 모두 악천 후 상황에서도 요격할 수 1단계 추진 로켓에다 적외선 이미지 및 RF 탐지기를 이용하는 이중 추적 장치 덕분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돌팔매를 아이언돔과 함께 활용하면 이란이 개발한 이란, 시리아, 리비아, 하마스, 헤즈볼라, 이슬람 지하드 등이 운영하고 있는 파지를 마이너스 시리아의 600 같은 탄도미사일과 한때 미국조차 방어하지 못했던 야훈트 초음속 순항 미사일까지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판 사드라고 불리는 에로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991년 1월 걸프전쟁 당시 이라크가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로 인해 도시가 공격을 받은 뒤부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지원과 미 보잉사와의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IAI사가 10년 동안 20억 달러를 들여 에로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에로우는 우리나라에 배치된 사드와 자주 비교되는 요격체계이기도 합니다. S-200 요격 직후 요르단에 떨어진 에로우의 미사일 잔해, 처음 만들어진 에로우란 단지 시험용에 불과하였고 실전 배치된 것은 에로우 1입니다. 에로우 2 포대는 6개의 발사관을 가진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와 발사통제 차량, 화력관제 차량, 통신차량 그리고 그린파인 레이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엘러리 미사일은 2단 고체연료 추진 로켓으로 요격 사거리는 90에서 120km, 최고 요격 고도는 60km이며 목표 요격 시 속도는 전차포탄보다 2배나 빠른 마하 9입니다. 2017년 3월 17일 팔미라를 폭격하고 귀환하던 이스라엘 전투기에 시리아군이 S-100을 발사하였으나 이스라엘군이 에로우로 요격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1월 18일 이스라엘은 에로우 3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뒤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완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로우 3 미사일은 우리나라가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도입한 그린파인 레이더를 사용해 적 탄도 미사일을 추적하며 요격 고도는 100km로 사드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에로우 3 미사일은 요격 시험 성공률이 99%에 이르며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은 20억에서 30억 원 수준으로 한 발당 110억 원이나 하는 사드에 비해 엄청 저렴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탐내는 미사일 방어 체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에로우 3 미사일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에로우 3 개발에 미국 예산이 상당 수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유명한 미사일 방어체계 아이언돔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언돔의 가장 큰 결점은 미사일 한 발 한 발이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레이저를 사용해 비용을 크게 절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명칭은 아이언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아이언돔의 시스템에서 미사일을 고출력 레이저로 교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럭에 실린 2대2 레이저 발사 장비가 2개의 빔을 발사해 1개의 목표에 집중 조사하여 요격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아이언 빔의 요격거리는 7km에 불과하지만 요격 한 번에 드는 비용은 $1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 빔이 소형 항공기나 무인기 로켓포, 포탄 등을 쏴서 5초마다 하나씩 격추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 빔의 출력을 현재의 40kW에서 10배 이상 증강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 계획대로 되면 아이언 빔은 수십 킬로미터밖에 탄도미사일 파괴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현존 최고의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못지않은 안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형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도 물론 좋지만 그것만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을 막겠다는 생각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이스라엘처럼 더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합니다.